올해 겨울이 5년 만에 가장 포근합니다. 비도 적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봄꽃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허재호 씨가 뉴질랜드에서 건설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는 세금을 지난해보다 더 거두기로 했습니다. 주 징수 대상자는 자영업자 급여 생활자가 될 전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새 야구장에서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관심입니다. 새 야구장은 투수보다는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벌금과 세금을 합쳐 400억 원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 중인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건설사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질랜드 KNC 건설사에서 현재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내리고도 2년째 못 찾고 있다는 허 씨의 소재를 취재진은 단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뉴질랜드 KNC 건설이 대주건설의 후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보도 뒤 KNC 홈페이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KNC 건설의 기업 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NC 건설 기업 정보란에 나와 있는 디렉터, 즉 회사 임원의 영문 이름은 허재호. 최근까지 회사 임원을 맡아왔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국제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모르죠. 한 번씩,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고문으로 계시는데. 아, 그래요? 회사 활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몰라요, 잘. 허 씨가 적어도 이 회사에서 고문 역할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대주그룹과 자신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옛날에 그 대주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와가지고, 예, 여기 KNC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직원들이 대주하고 연속성이 있어서, 예. 그렇게 아마 밖에서 추측을 했는가 봐요, 기자들이. 아무 관계없는 회사라고. 그러나 KNC는 대주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3월 이름을 현재 이름으로 바꿨고 스스로 발간한 홍보 책자에서도 대주그룹의 한국 활약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허재호 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2012년 인터폴에 청색 경보를 내렸다는 허 씨의 뉴질랜드 주소도 취재진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0억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허재호 씨가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는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 부담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가 탈세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세금 납부 실태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 카드지 현금 거의 안 써요. 15,000원짜리 해를 써도 카드, 10,000원짜리 써도 카드. 현금 수수료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인 봉급 생활자들도 이달부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우선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표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버는 셀러리맨은 가구 수와 관계없이 매월 3만 원씩 세금을 더 떼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올 국세를 지난해보다 14조 7천억 원 더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일선 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대형 병원과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주된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건설사에서 이제 그 방향을 올해 방향을 어떻게 해 가겠다 이런 것은 줄 거야. 정부가 이번에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다 싶었는데 실제로 최근 5년 동안의 지역의 겨울 기온을 살펴봤더니 가장 따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는 어떨지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탐스럽게 피어난 홍매화의 붉은 꽃망울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기에 충분합니다. 요 며칠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봄꽃도 일주일가량 빨리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즉 봄이 온 것을 내가 늦게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 매화 향기가 샥 나지 않아요? 좋지. 이제 잎이 나고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지난 2009년 이후 광주 지역의 1월과 2월 최고 기온 평균값을 보면 올해가 5년 만에 가장 포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겨울이 이처럼 따뜻했던 이유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다른 해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비도 적게 내렸습니다. 1월의 강수량은 12.3mm에 머물러 평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의 강수량도 평년값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도 낮 기온이 계속 올라 나들이 가시기에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과 전남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기초단체장 입지자들은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있고 후보가 직접 명함도 돌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오늘부터로 예정됐던 구지역과 시지역의 기초의원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다음 달 2일로 연기됐고 군수와 구의원 입지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연구진이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 90%가 숨질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껏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변변한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순 전남대병원 연구팀이 이 병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김용준 이일권 교수팀은 피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인 조혈모 세포를 관찰한 결과 백혈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백혈병 환자의 세포를 추적했더니 조혈모 세포에서 DNMT3A라는 특정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켰고 이게 백혈병 발병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DNMT3의 양성인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어떤 그런 그 항암 요법들을 시행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환자 맞춤형 진료를.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특정한 원인 때문에 암세포로 변하면서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이 연구는 백혈병 발생과 유전자 변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2호로에 주목받는 연구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18살 송모군이 지난 18일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뒤 그날 저녁 태권도장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체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신청된 현직 교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9살 김모 교사가 기간제 교사 5명뿐만 아니라 야구 동호회 회원과 옛 제자 등 모두 10명에게서 5억 원을 받아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에만 25차례에 걸쳐 홍콩, 마카오와 중국, 필리핀 등을 오갔던 기록이 있다며 돈이 필요했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지원 법안이 국회를 초고속으로 통과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처리된다고 하는데 문화전당 완공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어서 걱정입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이 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누가 운영할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 요구대로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특별 법안과 문화전당을 법인화하자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정부가 문화전당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사안은 시급해 보이지만 문화전당 법안은 하반기에나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 상임위 소속으로 문화전당 특별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속도 조절론을 거론하며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수영대의 지원법도 맡고 있어서 당장 문화전당 법안을 꺼내들 경우 소관 상임위가 광주 상임위냐는 비판이 국회 내에서 나와 일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안과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전당이 개관한다고 해도 현재 전당이 국가시설로 돼 있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며 광주가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은 조금 저희가 속도 조절해서 6월이나 하반기 때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가 누가 될지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전당 완공까지는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 개장 원년을 맞아서 홈팀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을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금까지와는 확 달라진 환경인 새 야구장에서의 경기력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야구장의 관중몰이가 성공하려면 타이거즈의 성적이 어느 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새 야구장은 직선 방사형이 아닌 직선 굴절형 구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3루 파울전이 대폭 줄어들었고 홈플레이트에서 뒤편 백네트까지 거리도 무등 경기장보다 1m 가까이 짧아졌습니다. 야수들이 잡아낼 수 있는 파울볼이 줄어들게 돼 투수와 수비수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관중 친화형 구장을 표방하다 보니 관중들은 실감나는 경기를 볼 수 있지만 선수들은 그만큼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관람객하고의 그 공간이 가까이 옴으로써 약간의 부담감을 안을 수가 더 있겠죠. 새 야구장의 좌석수는 무등 경기장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2,000여 기아 구단은 넓은 관중석을 어떻게 채울지가 고민입니다. 해법은 올 시즌 타이거즈 선수들의 경기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관중 변동 상황을 보면 5월에 12만 명을 넘어서 정점을 찍었고 9월과 10월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아가 선두 경쟁을 벌일 때 관중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하위권으로 밀리면서 팬들은 시들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기량을 지금 좀 올리려고 기량이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팬들도 그 좋은 기량을 보고 박수를 쳐주고 그럼으로써 많은 팬들을 좀 더 이 관중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호랑이 군단이 얼마나 멋진 플레이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의 닭오리 사육농가 최대 밀집 지역인 영암에서 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영암군 신북면의 한 씨오리 농장에서 사료 섭취가 줄고 2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간이 검사 결과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이 높은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영암 시종과 나주 반남 등 사육 규모 50만 마리로 전남의 가금류 최대 농장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고 근처에 철새 도래지도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도내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늘 결정 공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5.22% 올랐고 전국 평균 3.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19.79%, 광양시 6.25%, 영광군 6.1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다음 달 21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